너를 씹어? 내가 입 한번 열어봐 이 새끼야! 왜 그래요? 별거 아니네. 형사야? 응, 형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데뷔작 애정 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거하게 말아먹었던 김성훈 감독을 7년 만에 다시 거하게 부활시킨 영화 끝까지 간다. 총 관객 수 344만 명이라는 흥행 성적과 총룡영화상 각본상과 대종상 감독상까지 수상하며 꺼진 감독도 다시 보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이후 중국, 프랑스, 필리핀,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하기도 했습니다. 탄력 제대로 받은 감독은 영화 터널, 드라마 킹덤 등의 연출을 맡으며 흥행 감독의 대열에 오르게 됐죠. 말이 필요 없는 이선균, 조진웅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는 물론이고 쉴 틈 없이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스릴과 서스펜스, 그리고 코미디까지 111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눈을 못 떼고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꺼진 감독도 다시 보게 만든 연출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제발 꼭 좀 영화를 먼저 보신 후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의 화면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한 줄기 빛으로 크레딧이 나오고 타이틀로 연결됩니다. 주인공 건수가 무덤을 팔 때 땅 속으로 들어오는 빛이라는 설정인데요. 본인의 죄를 조금씩 파나간다는 느낌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감독의 이런 연출은 영화 터널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앞으로 소중해질 물을 무심하게 하수구로 버리는 걸 하수구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시나리오 초고의 제목은 시체가 가장 큰 소재이기에 더 바디였다고 합니다. 이후 동료 감독들의 추천을 받아 무덤까지 간다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무덤까지 가겠습니다. 제목에서 오는 어두운 이미지가 장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개봉 직전에 지금의 제목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기가 시기인지라 무덤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기도 했겠죠. 감독은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귀향에서 여주 라이문다가 남편의 시체를 냉장고에 넣는 걸 보고 저긴 곧 걸릴 것 같은데 절대로 걸리지 않는 방법은 뭘까? 라는 생각이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비밀을 안고 가는 건 결국 어머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원래 가장 첫 장면은 장례식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극중 건수는 이혼했다는 설정이었고 장례식장에서 전처와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첫 씬을 삭제하면서 건수의 이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졌다고 하네요. 가고 있다고 자식아, 가고 있잖아 지금. 이제는 볼 수 없어 더욱 그리운 이성균 배우의 짜증 연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짜증 연기는 박정민 배우와 함께 투톱을 달리고 있었죠. 뭐야 진짜 전화도 안 받고 수정하래잖아 수정. 그냥 열쇠 동대만 알려주시면 아 키가 지금 나한테 있다니까 넌 지금 몇 번을 얘기하니. 감독은 기획과 촬영을 하면서 거의 영화 내내 짜증을 내는 건수를 보며 관객이 피로함을 느낄까봐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편집할 때 컷 순서를 바꿔보려고 해봤더니 다른 씬에는 어울리지 않는 짜증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다 같은 짜증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감정에 맞게 완급 조절이 되어 있는 짜증은 이선균 배우의 클래스를 보여주죠. 어른들이 상주가 자리 비웠다고 뭐라 그러잖아. 어머니 장례 중인데 감찰반이 뜬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향하는 강력반의 비리 형사 고건수. 도로 위에 개를 피하려다 사람을 치고 맙니다. 한적해 보이는 이곳은 사실 김포에서 올림픽 대로로 연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밤이지만 올림픽 대로로 가는 길에서 촬영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일단 날씨는 너무 춥지, 공사 차량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온갖 새소리 때문에 동시녹음 따기도 어려웠고 주변에 농장이 있어서 악취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이 강아지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해? 주변 농장에 도사견들이 많아서 이 조그만 개가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고 배우의 연기가 더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빼려고 했는데 진짜 연기 천재견인 건지 그냥 우연이었는지 마치 개가 콘티를 본 것처럼 딱 콘티대로 움직여줘서 두 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영화를 여러 번 보면 이때 지나가는 경찰차에 창민이 타고 있으며 건수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은 이에 대해 관객의 상상에 맡긴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필 이럴 때 음주 단속에 걸린 건수. 사실 지금 음주가 문제인 게 아니긴 하지만요. 서부경찰서 강력반 오건수 형사인데 술 드셨죠? 그죠? 이성균 배우의 한예종 연극원 후배 장인섭 배우입니다. 차에 내리세요. 영화가 시작한 지 약 6분 만에 두 번째 심장 쫄깃한 서스펜스를 만드네요. 감독은 상영 시간 내내 쉴 틈 없이 긴장감이 몰아치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2시간 내내 긴장만 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살짝 완화시켜줄 유머 코드를 넣었는데요.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76061호 129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말입니다. 뭐 14자리 부르셨지 말입니다. 이게 또 너무 웃겨버리면 긴장이고 뭐고 다 날아가니까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살짝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서스펜스와 코미디의 그 중간 어디쯤? 그걸 찾는 게 감독과 배우의 가장 큰 과제였다고 합니다. 왜 똑바로 적어. 똑바로 적었지 말입니다. 주민번호 14자리 에피소드는 감독이 어린 시절 강남역 나이트에 들어가려고 외워놓은 형의 주민번호를 대다가 실수로 한 자리 더 말했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뭐하는 거야 이거. 실제 가스는 아니지만 강력한 압력으로 분말을 쏘기 때문에 얼굴이 겁나 따가웠다고 합니다. 한 8번은 맞았다고 하니 많이 아팠겠죠. 오해 신청하신 분 서부경찰서 고건수 경사 맞습니다. 야 14자리 켜놔봐. 경신 현진. 대리 불러가신 게 좋을 것. 그게 아니라 오늘 일제히 단속. 아닌데 들어가시죠. 이 역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적절한 유머. 이 장면 이후 봉고 트럭과 큰 사고가 날 뻔하며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는 장면이 있었고 촬영도 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이준혁 배우였네요. 준혁 형님이 술 냄새를 맡고 300에 합의 안 하면 신고한다고 하자 열받은 김에 사람을 패버리고 난 후 편의점에 들어가 숙취 해소제로 각을 하고 껌을 씹은 후 사장 얼굴에 입김을 불며 술 냄새 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됐단 이들. 한편 건수가 챙겨놓은 뒷돈이 감찰반에 발각된 경찰서. 사무실 꼴이 이게 뭐야? 고건수 350. 만, 10만, 100만, 1000. 액수가 난다르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력 반장과 감찰 팀장의 첨예한 기싸움. 사실 전 이 둘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대립하며 또 하나의 플롯을 만들 줄 알았는데요. 그냥 이대로 끝나서 좀 아쉬웠달까? 망연자실 한 채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건수. 수많은 드라마에서 누군가의 아역으로 꾸준히 활동해 오다가 2016년 오마이 금비로 첫 주연을 맡아 어엿한 배우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허정은 배우입니다. 조문은 하러 왔지만 상황이 심각한 강력반 식구들. 독박스란 얘기하려고 온 거야 지금? 너 절대로 못 빠져나가. 너 미쳤냐? 그래 제발 미쳤으면 좋겠다. 엄마 입관한대. 진짜 한 식구 같은 느낌을 주는 신정근 배우의 디테일입니다. 경찰서 개판돼가지고 봉투 하나도 없더라. 어머니 잘 모셔라. 싸울 땐 앙숙처럼 싸우지만 그래도 절친인 두 인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감독은 촬영 초반에 이 장면을 찍으면서 동료들이 건수의 짜증을 다 받아주는 한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촬영에 확신을 얻었다고 하네요. 나무못이 놓여있는 순서대로 우쭐하겠습니다. 어머니 입간 중에 남영사에게 온 문자, 또다시 긴장감이 몰아칩니다. 감독은 건수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관객이 궁금해하며 기대하며 이 씬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엄마. 미나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여자애가 가지고 놀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나 싶었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는다고? 영화의 최대 씬 스틸러, 신의 한 수인 군인 인형. 감독은 언젠가 교대역 상가에서 사람들 발에 치이며 혼자 북을 치고 돌아다니는 강아지 인형을 보고 어딘지 모르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묘한 느낌을 받은 기억이 떠올라 사람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3,000원짜리 인형 4개를 구입했는데 조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소품팀이 잘 기어가도록 개조도 하고 총소리도 더 크게 하면서 85만원짜리 인형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네요. 장례경비 하나. 당직 경비원이 보고 있는 건 차태현 주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오케이. 차태현 배우는 본인의 형이 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해서 시나리오를 먼저 읽어볼 수 있었는데 박창민 역이 욕심 났었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영화 속 화면으로 출연하게 됐네요. 나무 못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생각지도 못한 거라 NG가 날 뻔했는데 이성균 배우가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이어나가 컷을 살렸습니다. 인형이 끌고 온 건 차 트렁크에 숨겨놨던 시신에 연결된 끈. 무겁게 느껴지도록 스텝 2명이 끈을 잡고 있고 이성균 배우는 진짜 온 힘을 다해 당겼다고 합니다. 어머니 관 속에 넣다니 너무 패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건수는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캐릭터입니다. 나무 못이 깨지는 건 계획이 없었는데 구두굽으로 내리쳤더니 진짜 쪼개졌다고 합니다. 여분으로 준비한 못이 없어서 그냥 컷을 그대로 살리고 장례 지도사가 깨진 못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컷을 추가했습니다. 영화판에서는 이런 걸 얻어 걸렸다고 하죠.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도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깽깽이로 뛰는 건 건수의 몸에 밴 생활 습관이라는 설정입니다. 간발의 차로 세이브. 그런데 관 속에서 벨소리가 쇼스타코비치 왈츠 넘버 2가 이렇게 무서운 곡이었나? 원래 쓰려고 했던 곡은 니노 로타의 태양은 가득히 OST를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료가 배우 개런티보다 더 비싸서 무료인 클래식 곡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훨씬 좋았으니 이 역시 얻어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행히 벨소리가 잠깐 그치고 운구차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뒷골이 서늘해진 기사님은 찬송가는 이 영화의 프로듀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후시로 녹음에 입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효자 드셨어, 효자. 잔뜩 긴장했던 심장을 살짝 완화시키는 코미디입니다. 효자 드셨어. 뭐야 이거? 병원 편의점에서 하나 사줬어. 뭐 비싼 거 아니야. 빠르네. 훨씬 조용하고 빠른 장난감이 있었네요. 누나 그만해. 아빠 화날라 그래. 진짜 화가 날 때 아들에게 했던 말을 애드립으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대본은 편의점 빨이었다고. 이 씬에서 가족에게 뭔가 미안해진 건수가 미나에게 설악산으로 여행 가자고 한 후 여동생과 매제에게도 같이 가서 회나 먹고 오자고 하는 장면과 콜이라고 외치는 남편에게 집 말아먹고 참 밝다고 갈구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후 창민의 협박에 위기를 느낀 건수가 오빠 같이 안 가? 나 일 마치면 바로 갈 테니까 너희 먼저 가. 예약해놨다며 강원도로 먼저 출발하라고 하는 컷과 연결되는 장면이죠. 사람 속에 있던 현금만 압수하는 걸로 해서 잘 마무리됐다. 이제 차를 고쳐야 할 구실을 만들어야겠네요. 아시겠지만 빵을 입에 무는 건 마우스피스로 사용한다는 설정이죠. 이성균 배우가 직접 운전했다고 하네요. 차 수리를 맡겨놓고 도영사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신호를 못 본 도영사에게 사람 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갈구고 운전대를 빼서 본인이 운전하다가 뺑소니 자수하면 얼마나 사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자, 그럼 직접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얼라들 폭주까지 호들갑더니. 생각보다 엄청난 폭발에 모든 배우가 심지어 감독까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리액션은 연기가 아닌 찐텐입니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